논술이 조금 어떤 시험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저의 해석을 곁들여 가지고 이게 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를 좀 파악하실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도성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하필 비가 와가지고 오실 때 되게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힘든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 포함해서 논술 선생님이 3명 나올 건데 사실 말을 하다 보면 겹치는 것도 막 있고 그럴 것 같아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느낌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냐면요. 저 수업을 잘해요. 약간 이런 것들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되게 피로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은 시점적으로 내년을 좀 계획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여유로운 상황이긴 하니까 논술이 조금 어떤 시험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저의 해석을 곁들여 가지고 이게 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를 좀 파악하실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 브로셔 앞에 이제 한번 씌워봤고요. 네, 보시면은 내용이 좀 많아요. 글을 좀 크게 해서 요약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뭔가 말씀을 드리고 할 만한 기회가 설명회랑 이 유인물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럼 읽어보시면은 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목표로 하는 이제 제가 수업을 깔고 있는 메디컬이나 상위권 대학들에 대해서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수업 어떻게 굴러가는지 구조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일단 금요일에 오후 시간에 6시 반부터 10시, 목요일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두 타임 있는데 금요일에는 타겟 대학을 의대, 약대 플러스 연고까지로 지금 한정지어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이제 그거 빼고 한성서, 중경이, 건 정도로 이렇게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업은 3시간 반이에요. 좀 사실 짧진 않은데요. 3시간 반 중에서 앞에는 수업하고 중간에 시험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논술이라는 게 답만 쓰고 넘어가는 건 사실 괜찮은데 서술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시험을 보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상반기에는 사실 시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게 시험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해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시험 볼 때 아이들 대면 첨삭도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12명으로 걸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첨삭할 때는 시험지 뭐 맞았고 뭐 틀렸고 사실 이거 말하는 거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미 복습을 한 상태에서 지금 저랑 첨삭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들었으면은 일주일 뒤에 만나가지고 그 시험지 첨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틀렸고 뭐 맞았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은 본인 시험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해설과 달랐던 내용들 아니면 뭐 궁금한 것도 막 이런저런 내용들을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유 드리자면 그냥 1대1 과외 시간 같은 거죠. 짧은 1대1 과외 시간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커리는 7월 전까지 해서 상반기에는 개념 단원별로 쭉 훑을 거고요.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이 가장 중요한 시즌일 텐데 요때는 이제 좀 실전적인 난이도와 내용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원서 쓰고 나서 10월, 11월에는 대학별로 잘라서 수업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9월 중순에 원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8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제 개인별로 다 이제 원서 상담도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원서 상담의 기초 자료가 이제 첨삭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수업은 1, 2월은 미적분을 안 할 겁니다.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수원2 미적 중에 미적 비중이 크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들 미적 실력은 올라가고 1, 2월부터 하면 좋죠. 사실 제 욕심상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뭔가 연습이 1, 2월에 갈아놓고 이제 3, 4월이 훨씬 나은 상태인데 1, 2월 하면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시험이 이미 수원2를 쪼개서 보고 있는데도 충분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논술에서 그렇기 때문에 1, 2월에는 수원2만 진행하고 3, 4월 미적하고 그다음에 5, 6월에 이제 학생마다 누구는 기하를 내신으로 하고 되게 다양한데 일단은 3학년 1학기까지가 미적 기하나 확통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 조금 최대한 뒤로 밀어가지고 이제 5, 6월에 기하 확통 이렇게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술이 뭘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문제 생긴 거는요, 사실 내신과 수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하신 내용이 될 테니까, 그거 기준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느끼시기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시험 시간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난이도는 4점짜리들로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항수가 가장 큰 차이인데요. 문항수가 이제 수능은
이렇게 이제 난이도와 문항수가 되게 많이 있다고 하면 논술 몇 개 안 나오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그런 논술 시험형 그 내용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가 적다는 거에서 결국엔 다 기인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충 덩어리가 3개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이런 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논술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수능은 당연히 다 따로따로인데 이런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용어를 다 알고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이제 좀 냉정하게 취할 것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문제가 작으니까 좀 차분하게 풀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살짝 이제 의미 부여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적인 특징인 건데요. 총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하다. 사실은 뻔한 소리긴 해요. 뻔한 소리긴 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특히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난이도를 절대 쉽게 내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30문제짜리면 예를 들어 4점 틀린다고 하면은 그냥 96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논술은 사실 내가 약한 게 있어가지고 한 문제가 날아가 버리면 뭐 대충 한 10점쯤 되는 거잖아요. 뭐 작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리스크가 확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려운 것도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빈틈없이 일단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수가 작으니까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럼 내가 부족한 부분에서 나오면 정말 힘든 거니까 일단은 좀 최대한 구멍 없이 메꾸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일단은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 이제 덩어리가 3개쯤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소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 같은 걸 보면 되게 독특하게 제시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소문항 연결되어 있다. 요거 살짝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시험 문제를 가져는 와 봤는데 뭐 내용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 좀 큰 틀에서 좀 요약드려 볼게요. 일단은 요 파트가 뭘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막 뭐라고 막 말을 해요.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하는 단계이고요. 요때부터 이제 뭘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여기가 제시문 뭐 그런 거고요. 여기가 이제 소문제인 건데 일단은 애들 입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의 기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시문을 읽어보면 가나다 3가지가 있었는데 가나에는 그냥 이렇게 문제 낼 거야 하고 상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하고 읽으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다 제시문을 보면 문제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교과서에 있을 법한 아니면 이거를 모르면 고3이 아니지 약간 이런 내용을 갑자기 적어줘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뭐 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런 거 왜 써주는 거야 하고 넘어가기 좋겠죠. 사실은 뭐 당연히 뭐 문제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걸 왜 써줬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다를 쓰라고 지금 준 거거든요. 모르지가 아니고 이거 나중에 쓸 때 필요한데 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건 맞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쓰나 보네 라는 인식 정도를 가지면서 뒤에 문제를 바라보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흐름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시문이 있을 때는 뭐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문제가 뭐 되게 긴데요. 요거는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고세약 이 지금 이제 시험을 올해 쳤으니까 3번 다 해서 쳤는데요. 올해는 아직 컷이 없으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혹시 이제 고세약이면 약대니까 인기 좋겠죠. 그 합격자 평균이 혹시 대충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대충은 사실 논술은 한 7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금 쉽다 치면은 80 위로 올라가면 살짝 쉬웠네 싶은 느낌이고 좀 아래로 내려오면 조금 어렵게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는 60점 한 번, 62점 한 번 이랬습니다. 쉽지 않다는 소리겠죠. 그런 정도의 정보가 있는 차원에서 얘를 한번 보려고요. 애들 입장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요. 일단 60점짜리니까 좀 어렵다고 하던데 정도 이제 인식을 갖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 기분은 1, 2번은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쉽지? 약간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말만 되게 뭐 있어 보이는 척하지 8점 배점이 크긴 하지만 보면은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 푸는 건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 푸는 경쟁하는 의미가 없고 요거 좀 3번 문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요거 풀냐 마냐가 이제 뭐 분이 많이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 이제 뭐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어렵긴 했어요. 어렵긴 했는데 그 이제 뭐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나 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일단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혹시 뭐 대충 유추 같은 걸 해본다고 했을 때 문제가 아예 1번, 2번, 3번, 4번 따로따로일 거면은 사실 덩어리로 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요렇게 어쩌고저쩌고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 드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1번, 2번을 3번을 풀 때의 그 길잡이 느낌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을 풀 때 마음을 1번 써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라보면 이제 실마리가 보였달까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3번 문제를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1, 2번을 쓰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는 유인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애들 입장에서 그 연습이 덜 됐을 때는, 경험이 없을 때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내더라를 알고 이제 보러 가면 훨씬 더 강점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바꿔 생각했을 때 1, 2번이 너무 쉬우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냐라고 저는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쉬우면 좋아하고 푸는 거 맞는데 쎄한데 이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 경우에 연결 지으려고 많이 하더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네, 이제 소문양이 들 나오면은 일단은 의심부터 하고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오 굿 하고 쓰는 거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풀자 하고 이제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게 이게 아무리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티가 안 나 있으면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는 1번 풀고 또 2번 풀고 3번 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호흡이 길다인데 이것도 문제가 별로 몇 개 없잖아요. 덩어리가 크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필요한 덕목 같은 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게 지금 한 문제입니다. 쭉 설명하고 뭐 구해라 끝 숫자 하나 구해라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내용적인 걸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고 항상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뭐랄까요? 시험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는 시간이 많다는 거 다 알면서도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성향마다 다를 텐데 시험 볼 때 이렇게 푸는 모습을 좀 지켜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냥 풀자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짧으면요. 만약에 내가 빨리빨리 풀었는데 잘못 들었으면 사실 수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짧게 호흡이 이루어져 있으면. 근데 덩어리가 커버리면은 뭔가 급하게 풀었는데 만약에 길을 잘못 들면 사실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잖아요. 근데 언제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덩어리 큰 거 만났을 때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지?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그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당연한 이야기 항상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 최대한 좀 뭐 물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잘 고민을 해보자.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정리해서 그러니까 내용적인 거 빼고 그냥 정리해서만 들었을 때는 당연하지 않나? 라고 이제 들리겠지만은 문제를 풀 때는 사실 평소 푸는 거는 수능과 내신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의식하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한 3개 정도로 뽑아가지고 이제 학교별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연대입니다. 연대는 독특하게 수능 전에 지금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이할 입시에서는 올해까지는 과학 논술이 있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뭐랄까요? 좀 부담스럽죠. 준비를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알고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인기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먼저 준비를 해봤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 상황이 생소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의미를 따져보면 그냥 되게 생소한 걸 내려고 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뜯어보면 다 했던 내용은 맞는데 생긴 거는 이게 제 입장에서 이런 기분이에요. 연대문제 항상 만나면 교수님이 되게 뭐랄까요? 열심히 내셨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까요? 껍데기가 항상 새롭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치만 내용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그 의미는 되게 일정해. 출제 방향은 사실 일정하거든요. 생긴 건 되게 항상 달라지는데 뭔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구나에 대한 부분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잘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래서 빈출 주제가 없고 출제 방향은 일정하니까. 근데 출제 방향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제 그냥 답만 내고 땡이 아니고 이거 지금 그래서 뭐 물어보려고 했던 거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올해 나왔던 문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일단은 올해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 범위가 미기확인데요. 네. 미적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확통 2개의 기하 하나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논술 준비를 적당히 한 경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사실 논술 준비를 한다는 게 확통 기하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 투자가 어느 정도 있었어야 이제 승산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합격 컷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얼마나 맞췄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와야 아는 거지만 네, 그래서 미적 비중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독특한 상황이었고 적진 않았는데 23년도에는 수학 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하 확통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예요. 네, 진짜로 내용도 자기 맘대로고 뭐 단원도 그렇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하 같은 경우 이번에는 제 체감상은 마지막 기하 문제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풀면은 붙지 않을까? 풀면은 경쟁력이 확 생기겠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기하를 한참 좋아하던 게 17, 18, 19 이때 기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내던 결이 되게 항상 똑같았어요. 생긴 건 달랐지만.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만약에 연대 쓸 거면은 옛날이긴 했지만 이런 거 좋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게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뭔가 내려고 하는 방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네. 그 학생이 이제 시험 보고서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애들 이제 수만이나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 역시 반응은 이게 뭐죠? 약간 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들었던 친구 연락 온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은 어렵긴 했는데 아 그래도 좋아한다고 했던 그 느낌으로 나왔던데요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건 잘 풀었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만족스러웠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연대는 네.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입장에서 약간 조금 그 뭔가 막연한 느낌이 있지만은 되게 아무튼 새로운 걸 좋아한다 정도로 좀 정리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고대인데요. 고대는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참고할 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여름에 모의논술을 한번 쳤어요. 되게 독특한 거 같아요. 진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살짝 분석해 봤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나올 모의논술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거 보니까 일단은 과거에도 고대 논술이 있었거든요. 그때 문제랑 아예 다르더라. 그때 느낌은 전혀 없었고 이제 그 스타일은 한성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어렵고 복잡해졌다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랑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물론 한 해기 때문에 올해 나오는 이제 나올 모의논술을 잘 참고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4.8을 예상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기가 엄청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약대인데요. 약대도 실시된 지가 몇 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정리를 해보면은 표현 드리자면 이제 시험 문제도 그렇고 쓰는 친구들도 그렇고 경쟁해야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 차원에서 정리해보면 공대인데 많이 어려워졌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메디컬이 있고 공대 있고 인기 많은 공대 있고 그다음 이제 사이에 약대가 껴있다고 하면은 사실 처음 이제 약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메디컬 쪽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냥 막연한 그런 느낌에 굳이 고른다면. 근데 쓰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논술 쓴다고 하면 뭐 의대 다 쓰던지 뭐 아마 그런 식으로 쓰는 애들이 많지 의대 약대를 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개인차가 있겠죠. 네.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의대는 이제 뭐 아주대 의대는 빼고 뭐 인하대 의대, 뭐 카톨릭대 의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보다 약대 시험이 확실히 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대인데 어려워졌다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일단은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학별 특징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논술을 뭐 준비를 미리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때 사실 어느 정도 라인을 이제 고려하시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 라인의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던 건데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 스타일은 일단 공부 수업 시간 진행할 때는 그냥 다 섞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나중에 원서 쓸 때 이제 내 강점하고 맞는지 약점이 있으면 그거 피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의 고민해야 되는 요소가 될 텐데요. 일단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게 논술이지 라는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준비했어야 되네. 약간 그런 형식의 뭐 내용이나 스타일. 그리고 나머지 반대는 이건 익숙하지. 좀 세게 표현하면 굳이 논술 준비해야 되나? 이런 문제는 그냥 할 수 있지 않나? 그냥 수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스타일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왼쪽이 이게 논술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써본 거고요. 오른쪽이
뭐 수능하고 비슷한데 익숙한데 이런 느낌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네. 근데 뭐 색깔도 다양한데 색깔은 또 이제 시험 범위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시기부터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저도 이야기를 할 거고 그냥 미기학을 다 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은 시험 범위가 뭐 작은 것도 있긴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정리해봤을 때 의치한약 라인은 이제 미적분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아래 연대부터 건대까지는 그냥 미기학 다 나오는 걸로 이게 상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조금 달라지고 있긴 한데 이렇게 시험 범위가 다 있다고 했으면 웬만하면 다 내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쓱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이런 데는 조금 그 논술한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한양대나 뭐 연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독특하죠. 중대가 수능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이죠. 이제 여름 되면은 중대에서 모의 논술 실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모의 논술을 보고 나서 이제 중대 쉽던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고 이제 논술 준비를 해볼까 이런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근데 중대는 사실 다른 그 언저리 뭐 아래로 건대라든지 위로 이제 서성한 쪽으로 봤을 때 솔직히 그쪽보다 쉬운 게 맞고요. 실제로도. 그리고 문제 생긴 것도 그냥 수능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앞에처럼 막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엄청 긴 게 아니고 그냥 따로 하나씩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중대가 제일 만만하게 아마 보일 거고요. 어렵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실제로 특징이 있다. 그래서 뭐 진짜 솔직하게 만약에 정리해 보면은 중대만 쓴다 그러면은 그냥 시험이 또 수능 일주일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중대만 쓴다 그러면은 그때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미적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가면은. 근데 이제 다른 거 쓸 거면은 준비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대는 뭐 그런 특징이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시험 범위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논술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대 쪽에서 시험 범위가 약대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미적으로 좁혀 있는 것들은 난이도가 조금 살벌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줄면 그 변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대고 몇 명 뽑지도 않는데 그러면 되게 잘 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인하대 미적이 좀 심각합니다. 인하대 시험 난이도 되게 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준비해가지고 좀 수월하게 경쟁한다. 그나마 수월하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시험 범위 최대한 많은 쪽으로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부담스럽다는 부분 때문에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기하학통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애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진짜 객관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과거에 다 했을 때 있잖아요. 미기학 다 했을 때 그때 기하학통보다 확실히 쉬워진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그냥 힘든데 그래도 해보지 않겠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미기학이 다 같이 있을 때 시절보다는 쉬워졌기 때문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거 문제는 당연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요즘 많이 쉬워지긴 했습니다. 뭐 과거랑 비교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되게 좀 긴 기간 동안 쭉 훑는 게 그런 이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중대가 이상하니까 이거 빨리 말씀드리면은 중대는 시험 시간은 충분하고 이게 대문제가 3개가 4개고요. 소문하게 다 해서 8개 나옵니다. 따로 그냥 8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은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특징이 계산이 많고 더럽고 이게 맞아? 약간 이런 계산이 줄을 이룬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근데 들으시는 입장에서 아니 안 어려우면 계산이 더러운 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처음 문제를 만나면요. 저도 그럴 거고요. 계산이 더럽기 시작하면 일단 불안해요. 왜냐하면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풀이 한번 싹 보고 맞을 수밖에 없지 하면 이제 원래 들어온가 보네 하고 밀고 나가는 뭐 그런 건데 이것도 들었을 때는 쉬운 생각인데 풀 때는 불안한 거죠. 이게 혹시 틀린 거면 어떡하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생긴 거 살짝만 보여드리면은 뭐 일단 짧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애들이 이거 보면 뭐 해야 되는지 금방 알 거예요. 이거 그냥 그거 쓰면 되지. 근데 문제는 그거를 하려면 이게 일단 뭐 되게 뭐가 많죠. 글도 없는데 막 숫자만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냥 다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네.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 점수는 안 나와도 그래도 내가 좀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컷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그래서 시험 볼 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돌아다닐 때 가끔 이렇게 보다가 애들 친해지면 이 저한테 이제 이거 맞아요? 살짝 물어보는데 맞다고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런 특징이 좀 셉니다. 그래서 그냥 풀자 그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가야겠고요. 그래서 컷을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거 작년 결과입니다. 올해는 아직 치고 안 나왔으니까. 근데 보면은 일단 올해는 의대약대를 따로 쳤지만 작년에는 의대약대 인기 공대 3개 묶어서 시험 봤는데요. 보시면은 의대가 88.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마 다 맞았는데 기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깎여가지고 88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근데 차이가 그래도 좀 팍팍 내려오긴 하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요 친구들도 아마 10분에서 15분만 더 있었으면 점수가 올라올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워서 막 그렇다기보다는 계산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점수가 좀 안 나오는 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채점하는 방식인데 요거 좀 빨리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논술이니까 단답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긴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푸는지 보고 싶다는 걸로 이제 이해하고 준비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글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할 때 뭐 이제 뭐 부분 점수를 준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학교에서 다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개인의 판단들이 아니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돌아가셔서 아이들한테 뭔가 좀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 선행학습 영향 결과 평가 보고서라고 혹시 이 문서의 존재를 아시나요? 이게 학교 입장에서 우리 이번에 시험 냈는데 다 고3 안에서 냈어라든지 뭐 내용이 어땠어를 뭐 스스로 평가하는 뭐 그런 문서예요. 사실 되게 긴데 이 문서 안에서 볼 만한 거는 기출 문제랑 기출 문제 뭐였는지 그다음에 해설 그다음에 가끔 내용을 말해줄 때가 있어요. 뭔가 이야기를 던져줄 때 뭐 그런 정도밖에 없긴 한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흘러가는 시험인지를 살짝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튼 끊어서 채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도 당연히 끊어서 진행하고요. 그래서 검색해보고 싶으시면은 구글에다가 뭐 23년도 중앙대 선행까지만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막 풀네임 그러니까 모집 영화 그 입학처 들어가도 있긴 한데 그냥 구글에 뭐 23년도 중앙대 뭐 선행학습 뭐 정도만 치면 아마 쭉쭉쭉 나올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풀이를 보고 싶은 거니까 뭐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과정 중심으로 풀이를 설계해야 한다겠지만은 이게 또 시험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가짐을 정리하면은 일단 뭐 당연한 거지만 막혀도 푼 데까지는 써라 뭐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성향 중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정리라기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론이 안 나오면 적어도 되나? 라는 것 때문에 못 적는 좀 되게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지금 이제 분당에서 작년 1년 동안 들었던 친구인데 그 되게 조심스러운 친구였어요. 보이기에도 그렇고 시험지도 그렇고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제가 바꾸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잘 보이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지.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생각보다 그래서 서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중간에 시험 시간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자는 거죠?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애들한테 말하는 가이드라인은요. 사실 다들 연습장에 쓰는 거를 옮겨 적는 거기 때문에 못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얘네한테 표현할 때는 그냥 너랑 실력이 비슷하더니 조금 더 잘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말한다고 생각해라 라고 가이드를 주곤 합니다. 근데 이게 바꿔 생각하면 채점은 교수님들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써도 알아는 듣는데 근데 이걸 썼어야지 하고 까는 거지 뭐 불친절하게 썼다고 채점을 안 하거나 이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써라. 그래서 기준점으로는 사실 내신 서술형이 가장 익숙할 때니까 그 내신 서술형처럼 막 갈아 넣는 느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들으셨을 때는 그냥 의견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학교에서 발표 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양대 그래서요 이제 논술 시험 채점을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솔직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는 풍문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근데 이거 사실 우스갯소리겠죠. 근데 이제 글씨가 안 예쁘면 채점하지 않는다. 이런 이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약간 좀 고려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래서 한양대 입학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입학처 있거든요. 그 문항별로 2개씩 가장 잘한 마음에 든 거죠. 2개씩 우수 답안을 올려줘요. 한양대만 그러고 있습니다. 한양대 거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옛날 거부터 있어서 한번 쭉 보고 싶으시면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뽑아온 게 아니고 최대한 이제 요거 위주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알아볼 수 있게만 적으면 된다 정도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요. 총 4학생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친구는 뭐 잘 쓴 것 같죠. 사실 내용을 안 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솔직히 제가 봐도 만약에 15분 동안에 풀었다고 하면은 한 10분 안에 문제는 다 푼 것 같고 좀 어떻게 쓸지 잘 해서 정리해서 쓴 느낌이에요. 이 친구는 솔직히 이게 모든 답안이 이렇게 발표가 돼 있다고 하면은 열심히 쓰자고 해야죠. 네, 적당히 하자고 안 하고 야 서술 되게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네 되게 이제 숙련된 조교의 느낌이다. 근데 다음 친구부터 살짝 보시면 이 친구는 약간 아쉬운 건 글씨가 조금 그렇다 정도인데 이것도 우수 답안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안 좋아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읽히긴 읽혀요. 또 읽히면 아무튼 그래서 글씨가 썩 예쁘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구나 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어떤가요? 이 친구는 뭔가 글이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본인이 이렇게 쓴 다음에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글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거 보고 없어도 된다기보다 읽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이거는 읽으면 읽히긴 해요. 솔직히 읽히긴 하는데 글이 없다 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다. 근데 이제 뭐 첨삭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아쉬워라고 짚어주겠지만은 2개 중에 또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든 거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똑같은 문제의 또 다른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글이 없긴 한데 이 친구는 피드백을 준다면 이거 끊지 말고 계산을 여기다가 다 한 거거든요. 지금 연습장에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쓰든 영상에서 상관은 없는데 이럴 거면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도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물론 내신이었으면은 뭐 조금이라도 뭐 깔라면 뭐 할 말은 없는데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이 친구도 뭐 좀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잘 풀 거면 한양대를 안 가지. 약간 이런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솔직히. 학생 중에 만약에 이걸 잘 푸는 애가 있으면은 야, 한양대 말고 위에 쓰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도 좀 불완전한 것들이 있었고 뭐 좀 그랬어요. 그리고 글씨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 쭉 읽어봤을 때 성향이 좀 보이는데 이거 줄 안에 쓰려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쓰고 있거든요. 여기도 어떻게든 줄 안에 쓰려고 막 이런 노력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였나 봐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다.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해마다 교수님도 달라지고 뭐 다른 거긴 하겠지만은 그럼 써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짧게 정리해드리면은 일단은 그래서 방향이나 목표 같은 거는 일단은 야 잘하자. 물론 잘해야 되는데 그 뭔가 모든 걸 잘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만약에 논술이 메인인 학생이면 그렇게 하자고 하겠는데 수능하고 같이 끌고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그 준비 안 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잘해야 되고 준비하는 중에서도 좀 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이런 쪽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할 때도 사실 이제 문제들 중에서 예를 들어 아까 그 연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거는 의도가 이런 거였어. 다 좋은데 그 의도에 맞는 풀이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 못 써먹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제 딴에는 어떻게든 좀 쉽게 풀어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한다. 요게 좀 이제 정리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브로셔 앞에 보면은 이런 멘트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험 볼 때 첨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근데 내용은 그냥 뭐 첨삭하는 건데 어쨌든 그 제 생각에는 상위권 친구일수록 첨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중위권도 첨삭의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뭔가 실력이 좋을수록 뭔가 본인이 잘못 알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잡아주는 것들이 저 생각에는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네 상위권 친구들일수록 첨삭이 거의 1분 안에 끝나던지 10분이 넘던지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문제 그 매주 진행하다 보면 1분이 안 되는 건 이미 다 알고 온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 이미 잘 알고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10분이 넘어가는 건 뭔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저랑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점삭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원서 상담 8월 중에 진행을 하는데 요때 이제 그 첨삭했을 때 그 요 아이의 성향이나 뭐 시험지에 드러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그 어디 쓰자, 과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눌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정원 12명으로 줄인 게 아무튼 이러저러한 그런 것들 때문에 12명 정원으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대 올해 지금 합격자 발표 났거든요. 연대랑 시립대만 났어요. 그래서 연락 온 친구 중에 한 사례만 소개 빨리 해드리고 넘어가면은 올해 붙었던 친구고요.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붙었던 친구고요. 그다음에 연대랑 한양대 쓰겠다고 해가지고 왔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쭉 수강했고 이 친구의 가장 독특한 부분은 현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듣고요. 그다음에 지방 친구여가지고 전화로 첨삭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 12시에 맨날 집에서 전화 붙잡고 길사 있어가지고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첨삭할 때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물어보면은 그냥 띡 공부하고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뭐죠? 그럼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걸 좀 좋아해서 그렇게 막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그 과 이야기 조금 드리면 상공 붙었어요. 근데 상공이면 뭐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괜찮은데 붙었던 이 소개가 아니고 일단 연대 시험 문제 특징을 보면 만약에 되게 이상한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학교 같았으면 예를 들어 1번 맞고 2번 맞고 좀 어려운 3번 맞고 더 어려운 4번 이런 구조라면은 사실 과를 낮추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별 편차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예상하에. 근데 제 판단은 연대는 그런 것보다는 풀 거면은 그냥 좀 덩어리 있게 맞출 것 같고 딱히 흐름 못 잡으면 뭐 부분점수 딱히 못 받을 듯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과 쓸 때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연대를 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나 물리학과도 괜찮다 막 그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없 그런 되게 마이너한 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 어떻게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실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공은 사실 붙을 거라는 마음보다는 좋아하는 과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물론 물리학과 쓰겠다는 그 마음 뭔지 아는데 만약에 괜찮으면 그냥 상공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써서 어떻게든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결과 잘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원서 상담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격 사례도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30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좀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좀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그래서 설명에는 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는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이런저런 글을 써볼까 하는데 그 브로셔 맨 앞에 보시면은 이 QR코드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블로그 연결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 별 내용이 없긴 한데 거기 한번 쭉 써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이런저런 말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카카오톡 채널도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편하게 뭔가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진짜로 편하게 그냥 오픈해 놓은 거니까 거기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점수 준비를 해야겠는데 이 마음만 좀 가지고 오면은 제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합격까지 잘 준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